시청자 여러분, 박종호의 현장 본색. 오늘은 제가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국회 본청 정보위 회의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잠시 뒤 이곳에서 국회 정보위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제 옆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좀 자주 뵙습니다 저희가. 예, 토요일 날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네, 한참 나팔 부고 하는데 보여가지고. 그러니까요. 말씀 안 하시고 나팔만 세게 불고 하셔서. 예, 왜냐하면 그때 네. 우리 남양주가 저 지역 주민들하고 네네. 같이 행진 중이었는데, 저희를 발견하시고. 예, 근데 제가 뭐 거기서 오랜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은 또 같이 계시는. 예, 주민들이 또 다른 행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네. 빨리 갈 수밖에 없어서 반갑기는 하고. 네, 나팔을. 시간은 없고.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요즘 뭐 덕분에 네, 혈압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국회 정보위 앞에 와 있는데 오늘 정보위가 열립니다. 왜 열리는 겁니까? 그저께인가요? 네. 언론에 보도된 게 있죠. 국정원에서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동향을 뭐 사찰했다.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민감한데, 그렇죠. 예, 국내 쪽에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네. 국정원이 또 그러면 사찰을 한 거냐, 그런 의혹이 제기돼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진상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정보위가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병우 국정원장을 상대로 상세한 이 사찰 내용, 왜 이런 논란이 불거졌고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떻게 이런 정보가 공유됐는지,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겠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의원님 만나니까 뭐 그건 또 이따 결과 관련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고, 이걸 좀 여쭈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박영수 특검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정경유착 사건의 정점에 있었고, 박근혜 최순실이 공범으로서 뇌물을 삼성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게 특검 쪽의 수사 결과였습니다. 네. 그리고 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점에 있었고 비선 진료도 실제로 있었다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네. 90일 동안의 박영수 특검팀의 이 수사 내용, 수사 결과 발표 좀 총평을 좀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네. 박영수 특검법에 규정된 15개의 수사 대상 범죄, 네. 그 하나하나가 개별 특검으로 해도 될 정도로 예. 우선 수사 대상이 너무나 광범위했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70 플러스 30인데 30은 그동안에 거의 다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한 100일 정도는 한다고 볼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100일도 굉장히 짧습니다. 짧아서 특검 입장으로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상황에서 아마 특검은 블랙리스트와 그 대기업 뇌물 사건, 삼성으로 대변되는 그 두 군데에 우선 집중을 했었고요. 네. 블랙리스트는 생각보다 굉장히 나오는 게 많아서 고구마 줄기를 당기다 보니까 그렇죠. 그 딸려 나오는 고구마를 또 버릴 수는 없고, 네. 해서 그거 열심히 당기다 시간을 좀 많이 먹었고, 아쉽습니다. 또 삼성 쪽은 이재용 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보안 수사를 한 열흘에서 2주일 정도 더 하는 바람에 또 시간을 왕창 잡아먹어가지고 당초보다는 진도가 좀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오병우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황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도 수사기관 연장이 불어대는 바람에 그냥 뭐 전속력으로 가는 자동차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사이드를 당기는 뭐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맞습니다. 정확히 지난번부터 이 비유하시는 게 좀 와닿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번에 라면 비유를 통해서 박영수 특검이 계속 연장돼야 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거를 결정 안 해줬어요. 계속 끌고 있었죠. 그런 바람에 박영수 특검팀도 28일 그 수사기간 내에 수사 결과 발표 못했다. 어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미리 감속을 할 여유가 없이 갑자기 그냥 사이드를 당겨버리니까
아, 사이트는 위험한데 이게 엄청 위험하고 위험한 거죠. 아,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박윤수 특검팀이 잘 어떻게든 수사 결과를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도 이만큼 박윤수 특검은 절반밖에 못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제가 보기엔 절반도 안 됩니다. 절반도 안 되나요? 예, 30% 정도. 아유, 예. 아쉽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3월 국회에서 이 특검 어떻게 연장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특검법을 만드느냐 여기에 좀 관심이 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전까지는 우선은 뭐 검찰의 수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돈은- 검사 31명이 2기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이 이 수사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검찰에 있을 땐 지탄 받다가 특검 가서 수사하는 하면 네, 꽃배달도 받고 뭐, 정말 사랑합니다. 네, 뭐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네. 그건- 검사도 파견돼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니 그 특검의- 파견 검사가 네. 주력이죠. 그렇죠. 주력이죠. 특검의 주력인데 음, 그런 이유는 네. 그 부당한 간섭 지시, 압력 아, 그것 때문에 수사가 왜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뭐 특수본 2기를 출범해서 31명을 투입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네.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검찰총장 김순환 검찰총장. 그대로 있죠. 네. 예, 우병우랑 수시로 통화를 했던 네. 검찰총장. 네. 예, 과거 제가 국감에서도 저분이 상당히 밖에 민감하신 분이란 거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네. 또 특수본부장 그렇죠. 예, 이영렬 이영렬. 예, 계속 그대로 계시네요. 예, 통화 몇 번 한 게 나왔죠. 네. 예, 피의자하고 통화하시는 그런 아유. 특수본부장. 그렇죠. 예, 그리고 법무부 감찰국장도 검찰국장은 뭐 1000번 네. 통화를 하셨다는데 국감이라든가 또 법사위에서 뭐 제가 누차 물었어요. 완전히 뭐 생글생글 웃으면서 쌩 까시고 하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아주 친한 후배입니다. 그래요. 예, 괜찮은 친구인데 계속 자리가 자리인 만큼 네. 뭐 그렇게 돼버린 거 어쩔 수 없다. 하하. 안타깝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우려되네요. 네, 아, 그럼 수사 제대로 될까요? 하하. 예, 그게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면 또 특수보는 보나마나 검찰총장한테 보고 안 한다라고 할 겁니다. 우선 보고 안 받는 이런 중요한 사건 보고 안 받는 총장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보고 안 한다 치더라도 네. 특수본의 본부장 이영렬 뭐 엄청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병우 전 뭐 수석이. 예 수석이 있을 예. 때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뭐 몇몇 검사장들이 있습니다. 수사력이 뛰어난 분 예, 예. 그런 분들이 특수본부장을 맡아서 하면은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네. 이번엔 그래도 한번 두고 보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글쎄요 그런 분들이 계속 계셔서 어, 기업 수사 뭐 이런 거는 아마 아주 매몰차게 할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우병우 관련된 것 특히 예를 들면 뭐 세월호 수사 외압이라든가 또 뭐 십상시 문건 뭐 그 사건이라든가 네. 우병우 관련된 것들에 아, 대해서는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치는 건데 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저희 우리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검찰의 수사 걱정됩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수사도 해야 될 텐데. 아니 그렇게 하려면요. 네. 도대체 그 통화 내역을 갖다 놓고 아. 또 당시의 객관적인 예. 그 수사 상황 혹은 전국 상황과 대비를 해서 어. 요때 왜 이렇게 오랫동안 통화했냐 내용이 뭐냐 예.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져 물어야 되는데 그 대상은 우병우고 그 대상은 김수남이고 그 대상은 이영렬이고 그 대상은 안태근입니다. 그게 나올까요? 안 나오겠네요. 진짜 자기가 자기를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게 뭐 저희가 이제 그림만 그려봐도 어떻게 그림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많이 큰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특검이 연장이 됐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음, 또 특검은 사실 네. 수사 역량으로 봐서는 일반 검찰에 비해서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만은 네.
그 마음가짐, 기계, 네. 뭐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실히 보여준 거죠. 그렇습니다. 같은 사람이 수사를 했는데도 검사들이 똑같은 검사인데도 특검에 있을 때랑 검찰 있을 때 달라요. 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네. 자, 우리 조홍천 의원님 말씀 잠깐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특검의 시즌 2 이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들어봤고 검찰 수사 믿기 참 어렵다라는 것도 제가 알 수가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다 만 게 많은데 네. 특히 이제 최순실 일가의 재산. 그 숨겨진 재산 네. 그거는 좀 다 밝혀내서 친일 행위자 네. 환수하는 것처럼 환수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 각 부처 또 권력기관에 아직도 우병우 사단들이 엄청나게 포진돼 있습니다. 예. 그거 다 인사 외압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네. 예. 그렇게 의심이 되는 자들이 지금 숨죽이고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발본색원이 돼야지 공직사회가 네. 안정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회에서도 새로운 특검법 아니면 특검법 연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들을 좀 찾아달라 이런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이게 아마 민심일 겁니다. 전해드립니다. 네, 예, 앞으로 좀 저희가 무겁게 지켜보도록 받아들이고요. 하겠습니다. 예, 받아들이고 우선은 검찰 특수본의 네. 수사를 정말 매의 눈으로 쳐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정보위 들어가셔야 되니까 저희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뚱맞네요. 정보위원장 방 앞에서 검찰 얘기한다니까. 그러게.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조홍천 의원을 잠시 만나봐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정보위에 있는 것은 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관련된 내용을 이 정보위원들이 이병우 국정원장부터 보고를 받고요. 그리고 또 하나 SBS 보도로 알려진 거죠. 이 국정원이 이제 헌법재판소를 불법 사찰하고 있다라는 이게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국정원의 이 답변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 의혹이 어떻게 밝혀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여야 정보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보위는 이 규정상 비공개로 또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 회의 뒤에 여야 간사들이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요. 비공개 회의 이후 여야 브리핑 간사들의 말을 제가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 본방 사수입니다. 오늘 사실 이제 미사일 발사와 그다음에 헌재 관련해서 국정원이 사찰했다는 문제가 주로 다뤄졌고요.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어제 국방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아직 정확한 것은 더 분석을 해야 되는데 스쿼드 ER이라고 하는 걸 어제 이야기했듯이 그 같은데 국정원에서 파악하기에는 이번에 한꺼번에 무더기로 네 발을 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이다. 우리 뭐 사드의 필요 없다 하는 걸 보여주기도 할 뿐더러 미국 한미 훈련을 할 때 미국에 대한 북미 관계를 새롭게 하자는 그런 의미도 보이고 또 중국하고 관계도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다 하는 그런 것도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앞으로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헌재 사찰 관련해서는 국정원에서 이야기한 걸 좀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위원장님이 사전에 다 정리를 하시면 얘기가 얘기가 그걸로 정리되기 때문에 얘기를 번갈아서 하시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다툴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질문했는 거를 답변을 하고 국정원에서 했는 이야기를 나는 이제 여당 간사가 없으니까 조금 전달해 드리겠다는 이야기.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게 국정원에서는 가짜 뉴스가 진짜처럼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는 거 보고서 굉장히 놀랐다. 그래서 그 보도한 언론사에 항의 공문도 보냈고 또 언론 중재에 제소도 했다. 그래서 의원들께서 그러면은 형사 고발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거를 뭐 사찰이란
도청을 하든 미행을 하든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 하고 확실하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하시죠. 의원들은 계속 의혹을 많이 제기했으니까 야당 간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김병기입니다. 이번에 쟁점 사항은 단순한 사찰이 쟁점은 아닌 것으로 저희 야당 의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건이 그 사실관계 파악에 먼저 주력을 해서 SBS 보도가 과연 합리적으로 의심을 가질 만한 그런 보도였는지 여부를 일단 저희 야당 의원들이 질문을 하였고 그 이후에 넘어서 정치적 판단을 하였습니다. 먼저 국정원 국내 수집 담당 부서에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법조팀, 그 처단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서 단위, 밖으로 얘기하면 과단위입니다. 처단위의 조직과 인력이 있어서 정보 활동을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인 통상적인 동향 파악은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은 있다. 있다면 국가정보원에서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에 대해 정보 활동을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국정원법 직무 범위에 있는 직무 범위 3조입니다. 국정원법 3조에 대공, 대테러, 국제범죄 등의 혐의가 있는 것에 한해서 그 직무 범위에 한해서 스크린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렇다면은 그 관련된 일 이외에는 보고서가 생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를 담당하는 직원의 계급이 지금 질문 내용은 SBS에 보도된 내용, 그 보도된 내용대로 그 질문을 재구성한 겁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를 담당하는 직원의 계급이 4급인가? 맞다고 합니다. 4급 직원이 올해 초부터 헌법재판소를 담당한 것이 맞는가? 올해 1월 초부터 담당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A 직원이 현재 담당하는 대상 목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는 답변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라고 답변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그 A 직원은, 보도에 A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A 직원은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는데 이전에도 헌법재판소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가?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담당한지 여부는 확인해서 보고하겠고, 대충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법원을 담당하였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자세한 거는 다시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초라면 탄핵이 가결된 후 이루어진 첫 인사였을 텐데 4급 A 직원으로 임무를 변경시켜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 통상적인 인사였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번에 보직을 변경한 이유가 헌법재판소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하기 위해서였는가라는 데에는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일을 시키지 않을 거면서 왜 보직을 주었는지, 보직은 있는데 일은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말에 탄핵 이외에 동향 등 정보를 수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직무 범위 안에 있는, 즉 국가정보원법 제3조 직무 범위 안에 있는 정보만 수집한다면 수집 내용, 그 헌법재판소도 수집 내용을 보고할 수 있느냐, 이게 얼버무렸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A 직원이 헌법재판소 담당으로 임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국정원 고위 간부가 직접 지시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부가 최윤수 2차장인지 아니면 추모 전 국내정보 수집 담당 국장인지에 대해서 추론해 보면 2차장 같은데 본인은 그런 사실 없다. 2차장은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기서 나중에 말하는 계속하죠. 간부. 예. 아니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간부가 최윤수 2차장인가 아니면 추모 전 국내정보 수집 담당 국장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추론해 보면 2차장 같은데 본인은, 그러니까 자신은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A가 헌법재판소를 담당한 이후 수집한 첩보가 있다면 어떤 종류의 보고를 하였고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특별한 거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만 탄핵 담당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 그리고 A가 보고한 사항 중에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해 상부에 보고한 내용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헌법재판소가 4급이 담당할 정도로 중요한 목표를 한다면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주요 첩보가 많이 생산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산된다고 했는데 아까 특별히 없었다라는 대답과는 좀 상충된다고 보입니다. 그 특별히 수집한 첩보가 없다면 첩보를 수집하지도 않을 것이면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 시기에 헌법재판소 담당 정보관을 굳이 오랫동안 사법부를 담당했다는 노련한 간부 직원으로 교체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답변에 다시 통상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참고로 답변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 중에는 이번에 저희가 그 국내 수집 담당 국장 출석을 요청했는데 출석을 그분이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A 직원 답변 다 알겠습니다. 하면 안 되지. 아니요, 그만해. 거의 다 했어요. 네. 그걸 다 할 건 뭐 A 직원은 생중계하는 게 낫지. A 직원은 대법원 담당 정보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느냐? 있다면은 어떤 활동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인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A 직원이 소위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문건 작성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는가에 대해서는 NCND의 답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그 동일 인물이 아니다. 말하겠습니다. 동일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그 반면에 이 차장은 대법원장 그 사찰 논란의 당사자가 헌법재판소 담당관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전담 정보관을 보직하여 첩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그만해.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이탈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직무에 규정된 내용 이외를 수집한다면 이탈이라고 본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특이한 거는 주호영 의원님께서 그렇게 국정원에서 자신이 있다면 그 직원의 4급 직원의 휴대폰을 추적하면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받지 말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은 정말 국가 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에서 국가정보원이 그 국가 안보 관련해서 정보위원회가 개최되고 그 문제를 다뤄야 될 중요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것도 다루었지만은 이와 같은 헌재에 사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러한 문제로 거론되는 자체가 불행이다. 그래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국정원도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우리 정치권에서도 국정원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국정원이 정치에 휘둘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론 여러분들께서도 국가정보기관이 북한에서 저렇게 미사일을 날리고 중국에서 사드 때문에 이렇게 무역 보복을 하고 미국에서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일본에서도 우리 문제를 가지고 대사가 소환하고 돌아오지도 않는 이런 국가 안보에 대해서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보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이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질의 답변도 하면은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위원장님께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니요, 그 말이 안 되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고 그걸 갖다 내가 할 표현해서 이야기는 어떻게 이거야. 합니까? 어디서 네? 팔국장을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정보위원장도 모를 요청이 있나? 이거 순서를 밟아야 되지. 그거야 수석정무위원이 실수를 한 거죠. 실수가 아니지. 그거는 정식으로 해야 되지. 정식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 언론사에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야,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질문하면 답변을 하는데 내용이 전부 다 이야기했다니까 지금 더 이상 거의 다 이야기할 거 했어요. 있나? 정보위에서는 그럼 현재 사찰이 주요 이슈였습니까? 포션이 얼마나 그렇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헌재 사찰이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헌재에 대한 어떤 사찰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과연 그런 직무 범위에 그러니까 헌재의 동향 파악을 하는지, 헌재에 그렇다면 담당관이 있는지, 업무를 했다면 어떤 것인지, 그래서 SBS에서 보도한 그 내용 그대로를 갖다가 저희가 전부 다 질문하고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찰이 뭐 이게 본질이다, 그거는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였다. 뭐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다른 얘기인데요. 미사일 하셨던 미사일 5발이라는 얘기 있었거든요. 오늘은 뭐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결론이 없었어요. 4개인지 5개인지. 네 개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른 의미로 혹시 오늘 사드 전개될 거 같은데 사드 관련해서는 뭐 얘기 나오나? 뭐 특별하게 새로운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식사들 하러 갑시다. 맞습니다. 아니, 그거를 생중계하듯이 다 하면 위원장이 대변인이요. 생중계하듯이 다 하면 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국회 정보위 2시간 20분 동안 진행이 됐고요. 브리핑에는 이철호 정보위원장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자리에서 오늘 있었던 이병우 국정원장과의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먼저 이철호 위원장이 발언을 했는데요. 국정원에서는 이런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로 확산되는 거 보고 놀랐다. 언론사의 항의 공문, 언론중재위 재고, 그리고 형사 고발 검토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이 헌재를 국정원이 사찰했다라는 이 의혹에 대해서 국정원이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것을 오늘 정보위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김병기 간사가 오늘 특히 야당 의원들이 질의했던 그 내용과 거기에 대한 이병우 국정원장의 답변, 그걸 상세하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들으신 것처럼 오늘 야당 정보위 위원들은 이 직무 범위에,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헌재 동향 보고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오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1월 초에 국정원 인사가 있으면서 사법부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해 왔던, 최소한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된다고 했지만 최소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법부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던 국정원 직원이 헌재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게 1월 초고요.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다음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의구심이 있었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병우 국정원장은 통상적인 그런 인사였다. 탄핵과 관련된 뭔가 헌재의 동향을 파악하고 탄핵의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런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인사는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또 의구심이 또 나왔습니다. 아니, 그 통상적인 업무, 통상적인 그런 인사라고 한다면 이 탄핵 이후에 어떤 정보를 수집했는지 이런 것들을 공개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병우 국정원장이 얼버무렸다라고 김병기 간사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 헌재를 담당한 4급 직원 A 씨가 수집한 정보가 뭐냐라는 질문이 계속됐지만 특별한 게 없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특히 이게 좀 배치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4급 직원이 배치된 헌재를 막하게 된 것이 통상적인 업무, 그걸 위한 것이다. 특별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헌재가 4급 그 직원이 담당할 만큼 중요한 정보가 있냐라는 질문에 이병호 국정원장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또 질문이 가능하죠. 첩보 수집 안 할 거면서 그런 중요한 정보가 없다면서 헌재를 담당하는 직원을 왜 사법부 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바꿨냐라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또 질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이 4급 직원이 헌재를 담당하면서 동향을 파악했다고 하는데 4급 직원이 갈 만한 이유가 있냐? 그리고 그 파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 통상적인 업무라면, 그런 임무라면, 그런 내용이라면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정확히 이게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은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국정원에서 자신이 있다면 4급 직원, 헌재를 담당하고 있는 이 4급 직원의 휴대폰을 추적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까지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정보위 회의는 비공개로 처음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간사들의 아니면 위원장의 얘기만 듣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서 들으신 것처럼 김병기 간사가 질문과 답변을 상세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마치 이 회의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고, 그래서 이철우 위원장이 아니 그럴 거면 생중계를 하지 왜 그러냐 라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불만을 가진 듯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철우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이 국가 안보를 다뤄야 할 중요한 시기에 헌재 사찰 여부가 거론되는데 이게 불행한 거다. 국정원이 정치에 휘둘리는 일 없도록 해달라. 그런 당부가 있었고 그런 당부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글쎄요, 이 국정원이 탄핵 정국에서 헌재를 이렇게 사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이 현실, 과연 왜 4급 직원이 그곳에 갔는지, 특별한 임무나 첩보가 있는 게 아닌데 왜 4급 직원이 사법부 경력 담당자가 그곳에 갔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박정호의 현장 분석, 오늘은 국회 정보위 현장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지금 북한 미사일 발사 그리고 사드 배치, 여러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에서 탄핵 정국 관련된 헌재의 동향을 파악했다는 것, 사찰 범위가 어느 정도였고 얼마나 상세하게 진행됐는지 국정원에서 이 정보 관련된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업무다라고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그런 의혹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정호의 현장 본색, 저희는 오후에 헌재에서 만약에 선고 기일 관련 브리핑이 있게 되면 그 현장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본청에서 오마이TV 박정호입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